베이징의 12월 고마오 CBD의 거대한 유리 외벽은 창백한 겨울 햇살을 차갑게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진슈 캐피탈의 최상층 집무실. 린사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자신이 지난 20년 동안 정복해온 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올해 48살이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갓 35을 넘긴 듯 보였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한 메이크업, 몸에 딱 맞게 재단된 샤넬 슈트, 그리고 목에 걸린 7자리 숫자를 호가하는 에메랄드 목걸이까지. 그녀의 모든 디테일은 성공 그 자체를 웅변하고 있었죠. 대표님, 오늘 밤 연례 행사 스케줄이 확정되었습니다. 총 12개 기업의 로드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서인 첸이 공손하게 서류처를 건넸습니다. 그중 위니 테크놀로지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CEO인 장하오가 벌써 3번이나 메일을 보냈습니다. 대표님과의 단독 미팅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린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장하오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2살 해외 유학파 출신, 스탠퍼드 MBA, 인공지능 분야 창업. 사진 속 남자는 단정한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야말로 엘리트의 정석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군. 린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시는 분입니까? 내 딸의 남자친구야. 린사는 서류처를 덮으며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교제한 지 3개월 됐는데 난 아직 한 번도 못 봤어. 딸아이 말이 오늘 집으로 데려와서 저녁을 먹는다더군. 나보고 좀 봐달라고. 비서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 행사는? 제 시간에 참석할 거야. 린사는 집무실 안쪽 휴게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전혀 다른 신분으로 우리 미래의 사위가 될 사람을 먼저 만나봐야겠어. 휴게실 거울 앞에 선 린사는 화장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파운데이션,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립스틱. 겹겹이 쌓여있던 정교한 위장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에메랄드 목걸이를 풀고 샤넬 슈트를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옷장 가장 깊은 곳에서 색이 발에 희끗희끗해진 파란색 솜 누비옷과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는 검은 바지, 밑창이 다 다른 낡은 헝겊신을 꺼냈습니다. 이 옷들은 그녀가 25년 전 빈손으로 베이징에 처음 올라와 고생하던 시절 입었던 옷들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일부러 간직해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끈으로 머리카락을 대충 묶고는 일부러 잔머리가 지저분하게 나오도록 헝클었습니다. 서랍에서 안경 아래 흠집이 난 돋보기를 꺼내 쓰고 얼굴에는 칙칙한 분을 발라 피부를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을 그려 넣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융계를 호령하던 투자 여왕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5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삶의 무게에 찌든 가난한 시골 아줌마가 서 있었습니다. 린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낡은 뱀 가죽 무늬 보따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빚은 배추 돼지고기 만두 30개와 도매시장에서 산 싸구려 과일 몇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이러고 가시려고요? 비서 첸이 그녀의 행색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지. 린사가 보따리를 둘러매며 짐짓 쉬어 빠진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샤오칭은 내가 온실 속 화초처럼 키워서 사람 보는 눈이 없어. 하지만 난 똑똑히 봐야겠어. 그 남자가 사랑하는 게 내 딸인지 아니면 내 딸 뒤에 있는 배경인지. 엘리베이터는 50층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직행했습니다. 린사는 자신의 벤틀리 대신 택시를 불러 딸이 새 들어 사는 사만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 주소를 불렀습니다. 택시가 저녁 퇴근길의 차량 흐름을 뚫고 달렸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고마오의 화려한 불빛이 멀어지고 거리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차는 마침내 회색빛이 감도는 낡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다 왔습니다. 기사가 6층짜리 낡은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린사는 꼬깃꼬깃한 지폐를 건네고 보따리를 든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송이가 낡은 소못 위에 내려앉아 금세 녹아들었습니다. 그녀는 3층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린사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는 집집마다 저녁 짓는 냄새가 배어 있었고 벽의 페인트는 벗겨져 얼룩덜룩했습니다. 센서 등은 고장났는지 깜빡거렸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보따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3층 302호. 린사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나가요, 나가. 딸 샤오칭의 경쾌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샤오칭은 문 앞에 서 있는 엄마를 보더니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야근하느라 늦을 줄 알았는데. 올해 25인 샤오칭은 영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돌아와 외국계 기업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린사의 미모를 쏙 빼닮았지만 성격은 훨씬 순수하고 착했습니다. 우리 딸 보고 싶어서 일찍 왔지. 린사는 일부러 사투리가 섞인 촌스러운 말투를 쓰며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엄마가 너 제일 좋아하는 배추고기 만두 빚어왔다. 엄마 최고. 얼른 들어와. 샤오칭은 보따리를 받아들고 린사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인사해. 장하오, 우리 엄마야.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장하오. 180cm의 키, 짙은 회색 터틀넥에 검은 슬랙스,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손목에 번쩍이는 롤렉스. 그는 맥북으로 업무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린사가 들어서는 순간 그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린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습니다. 낡은 속옷, 기운 바지, 흙 묻은 헝겊신 그리고 촌스러운 보따리. 그의 눈동자에 숨길 수 없는 혐오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장하오는 억지로 미소를 짜냈지만 몸은 본능적으로 반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악수를 청할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린사는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성큼성큼 다가가 살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가 장서방이구나. 우리 샤오칭이 입이 닳도록 칭찬하더라고. 아주 훌륭한 청년이라고. 내가 이번에 자네 보려고 시골에서 부랴부랴 올라왔어. 아, 네네. 그렇군요. 장하오는 또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마치 무슨 고약한 냄새라도 맡은 사람처럼요. 그는 린사의 신발에 묻은 진흙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일단 앉아. 내가 물 떠올게. 눈치 없는 샤오칭은 장하오의 이상 반응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린사와 장하오 둘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하오는 소파에 다시 앉았지만 린사와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 앉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보는 척했지만 곁눈질로 계속 린사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린사는 일부러 허리를 굽혀 둔한 동작으로 신발을 벗으려 끙끙거렸습니다. 아주머니 그냥 신발 안 벗으셔도 돼요. 그냥 계세요. 장하오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말투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휴, 그게 무슨 소리야. 남의 집에 왔으면 예의를 지켜야지. 린사는 고집스레 헝겊신을 벗어던지고 누렇게 바랜 양말을 드러냈습니다. 장하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샤오칭이 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물 마셔. 오는 길 추웠지? 보일러 좀 올릴게. 안 춥다, 안 추워. 린사는 물잔을 받아들고 탁자 위에 맥북과 사업 계획서 더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장서방은 사업한다며? 우리 딸이 아주 능력자라고 자랑이 대단하던데. 장하오는 비즈니스용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네, 조그만 IT 회사입니다. 지금 투자 유치 단계고요. 투자? 그게 남한테 돈 빌리는 건가? 린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아줌마처럼 물었습니다. 비슷합니다. 장하오는 더 이상 설명하기 귀찮다는 듯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잘 됐네. 내가 좀 보태줄까? 내 수중에 쌈짓돈 3만 위안 약 550만 원이 있는데 이거라도 자네 쓰게. 린사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하오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아니 조롱이 섞인 표정으로 린사를 쳐다봤습니다. 아주머니, 농담도 잘하시네요. 저희 회사 이번 투자 유치 최소 금액이 500만 위안 약 9억 원입니다. 진슈 캐피탈 같은 최상위 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3만 위안이라뇨. 제 하루 운영비도 안 됩니다. 그의 말투에는 경멸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샤오칭이 분위기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장하오, 우리 엄마는 좋은 뜻으로. 알아 안다고. 장하오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 그 돈은 그냥 본인 맛있는 거나 사드세요. 투자라는 건 서민들에게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그는 당신 같은 주제에라는 말을 겨우 삼킨 듯 했습니다. 린사는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운 듯 손을 비볐습니다. 내가 무식해서 미안하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차갑게 식어 장하오의 미세한 표정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얼굴에는 가난에 대한 혐오가 그대로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빚은 만두 어딨어? 내가 삶아올게. 샤오칭이 분위기를 바꿔보려 보따리에서 만두통을 꺼냈습니다. 잠깐. 장하오가 벌떡 일어나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샤오칭, 오늘 만두는 좀 그렇다. 나 저녁에 정말 중요한 약속 있는 거 알잖아. 진슈 캐피탈 연례 행사라고. 거기서 린사 대표님을 뵙기로 했어. 회사 사활이 걸린 문제야. 그는 만두통을 흘깃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만두 위생 상태도 좀 걱정되고 먹고 탈이라도 나면 오늘 저녁 다 망치잖아. 그냥 배달시켜 먹자. 내가 살게. 샤오칭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하오, 이거 우리 엄마가 밤새 만든 거야. 아주머니 성의는 알지. 장하오가 과장된 몸짓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너도 날 좀 이해해줘. 오늘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린 대표님 만나서 투자만 받으면 우리 미래가 완전히 바뀌는 거야. 거마오의 집 사고 포르쉐 뽑고 그게 다 꿈이 아니라고. 그는 흥분해서 미래의 환상에 젖어들었습니다. 너 린사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베이징 투자계의 여왕이야. 그분이 손댄 프로젝트는 70%가 상장에 성공했어. 그분이 나를 선택하기만 하면 난 차기 유니콘 기업의 창업자가 되는 거라고. 린사는 소파에 앉아 물잔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샤오칭이 뭐라 말하려 했습니다. 토달지 마. 장하오가 말을 잘랐습니다. 나 지금 준비하러 가야 돼. 7시엔 출발해야 하니까. 아주머니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좀. 그는 환영한다는 말조차 생략하고 휙 돌아서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린사와 샤오칭만 남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샤오칭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장하오가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괜찮다. 린사는 딸의 손을 토닥이며 자애롭게 웃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야망이 있어야지. 난 이해한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북풍한 설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10분 뒤 장하오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완벽한 핏의 다크 네이비 슈트에 흰 셔츠, 은은한 무늬의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구두는 거울처럼 반짝였고 머리는 말끔하게 넘겨져 있었습니다. 고급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완벽한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차 키를 집어들며 샤오칭에게 말했습니다. 나 먼저 갈게. 아주머니랑 밥 챙겨 먹어. 최대한 일찍 들어올게. 그리곤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 린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서방, 오늘 만난다는 그 린사라는 대표님. 어떤 분인가? 목소리에는 시골 안악의 순박한 호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TV에서 이름은 들어봤는데 아주 대단한 여장부라면서. 장하오는 동경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단한 정도가 아니죠. 린 대표님은 올해 48이신데 관리를 잘하셔서 30대로 보이십니다. 우아하고 안목이 날카롭죠. 업계에서는 그분 눈에 들기만 하면 성공행 티켓을 쥔 거나 다름없다고들 해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숭배에 가까운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뵀지만 뭐랄까 숨소리조차 조심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기장감이 있어요. 타고난 고귀함 같은 거요.
평생 한 번 뵙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분이죠. 린사가 피식 웃었습니다. 자네가 아주 존경하나 보구먼. 당연하죠. 린 대표님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장하오의 시선이 무심코 린사의 낡은 속옷을 스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대비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능력 있고 지위 있고 식견을 갖춘. 그게 바로 현대 여성의 표본이죠.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마이너스 문이 닫혔습니다. 샤오칭은 그 자리에 서서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 사람. 엄마 무시한 거 맞지? 린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샤오칭, 엄마를 믿지?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도 나랑 같이 그 행사에 가자. 린사의 눈빛이 다시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내 딸로서 넌 그 남자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봐야 해. 하지만 그런 VIP 행사는 초대장이 없으면. 린사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서슬퍼런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한텐 있단다. 저녁 7시 진슈 캐피탈 연례 행사장. 국무역 인근 5성급 호텔의 최상층 연회장을 통째로 빌린 행사였습니다. 입구에는 벤틀리, 마세라티, 롤스로이스 등 최고급 명차들이 즐비했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상류층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장하오는 행사장 입구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에는 위니 테크놀로지 CEO 장하오라고 적힌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그야말로 금빛 찬란했습니다.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고 통유리 너머로는 베이징의 야경이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의 대형 LED 화면에는 진슈 캐피탈의 화려한 성공 사례들이 흐르고 있었죠. 장하오는 샴페인 잔을 들고 사람들 틈을 누비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인터넷 기업 부사장, 상장사 회장, 유명 엔젤 투자자. 모두가 그가 우러러보던 거물들이었습니다. 실례지만 린 대표님은 언제 나오십니까? 그가 웨이터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대표님은 8시 정각에 입장하십니다. 아직 1시간. 장하오는 열심히 명함을 돌리고 자신의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인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완벽했고 매너는 세련됐으며 모든 동작은 계산된 듯 우아했습니다. 7시 50분. 갑자기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로 쏠렸습니다. 핀 조명이 켜지고 사회자가 등장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부터 진슈 캐피탈 연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슈 캐피탈의 창립자이자 CEO이신 린사 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장하오는 눈을 크게 뜨고 무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무대 측면에서 한 형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어깨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검은색 오트 쿠티르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 치맛자락을 끌며 걷는 걸음걸이는 우아하고 당당했습니다. 정교하게 올린 머리와 조명 아래 반짝이는 에메랄드 귀걸이. 하지만 무엇보다 압도적인 것은 그녀의 기세였습니다. 세월이 빚어낸 자신감,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굳이 꾸미지 않아도 배어나오는 위엄. 장하오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그 얼굴을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낡은 속옷을 입고 뱀 가죽 보따리를 들고 냄새난다며 자신이 만두조차 거부했던 그 시골 아줌마. 그녀가 바로 지금 무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고 있는 린사였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장하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대 위에서 린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또렷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훌륭한 기업가분들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관중석을 훑더니 정확하게 장하오가 서 있는 곳에 멈췄습니다. 그 순간 장하오는 전신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린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로드쇼에 앞서 작은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오후 저는 작은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가장 허름한 옷을 입고 저에게 투자를 받고 싶어 하는 한 젊은 창업가를 만나러 갔었죠.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린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저의 지위를 모른 채 저를 그저 평범하고 가난한 중년 여성으로 대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일지를요. 린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장하오의 심장에 못을 박는 듯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는 제 옷차림을 혐오했고 제가 밤새 빚은 만두를 냄새난다며 거부했습니다. 저 같은 서민은 투자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직 린사처럼 능력 있고 지위 있는 사람만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두리번거리며 그 무례한 젊은이가 누구인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린사가 손을 들어 정확히 장하오를 가리켰습니다. 장하오, 위니 테크놀로지 CEO. 오늘 아주 근사하게 차려입었군요. 하지만 불과 3시간 전 당신이 낡은 옷을 입은 여인에게 지었던 그 표정 기억합니까? 핀 조명이 장하오를 비췄습니다. 그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달아올랐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경멸 어린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창업가를 만났습니다. 린사의 목소리가 서리발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떤 이는 실패 속에서도 선함을 잃지 않고 어떤 이는 성공 후에도 겸손합니다. 하지만 장하오 당신은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인성 테스트에서 탈락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는 여자의 어머니조차 가난하다는 이유로 경멸하는 사람, 오직 돈과 지위로만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사람, 약자에게는 짓밟고 강자에게는 아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 투자를 받을 자격도 내 딸을 사랑할 자격도 없습니다. 장하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측면 문이 열리고 린사오칭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원피스로 갈아입은 채였습니다.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무대 위의 어머니와 무대 아래의 장하오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린사가 딸을 보자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샤오칭, 이리 온. 샤오칭이 무대로 올라가 어머니 곁에 섰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 앞에서 내게 말해주마. 넌 이제 자유다. 린사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막대한 재산이 아니라 내가 진심을 주기 전에 사람의 본 모습을 보게 해주는 것이란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몇 사람이 이내 전원이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장하오는 인파 속에 고립된 채 칼날 같은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단련아가 아니라고 오해라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를 돌아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린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밤의 진짜 주인공들을 모시겠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쏟아져 베이징 전체를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연회장 안 샤오칭은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고마워. 린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에 눈 내리는 밤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오늘을 기억하렴. 내가 같이 있을 때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한결같이 대해주는 사람. 그게 진짜란다. 그날 밤 베이징의 눈은 밤새도록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거마오의 빌딩 숲을 비출 때쯤 진슈 캐피탈 린 대표가 위선적인 창업가를 참교육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는 이미 투자업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하오의 위니 테크놀로지는 그 이후 단 한 푼의 투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린사는 다시 사무실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정교하게 설계된 테스트로 딸을 구했고 동시에 모든 창업가들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사업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다. 당신이 무시했던 그 평범한 사람이 언젠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열쇠가 될지도 모르니까. 3년 후 어느 초봄.
베이징의 3월은 여전히 쌀쌀했지만 거마오 빌딩 숲 사이로 따스한 봄볕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진슈 캐피탈의 대회의실. 린사는 분기 투자 심사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숨막히게 우아했습니다. 48분 51가 되었지만 세월은 그녀에게 늙음 대신 깊은 지혜의 주름만을 아주 살짝 선물했을 뿐입니다. 대표님, 다음 안건은 위저우 이시스 환경기술입니다. 창업자는 천모 공업 폐수 처리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비서 첸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좀 특이합니다. 창업자가 한 번의 처참한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술은 확실히 혁신적입니다. 린사가 자료를 훑어보다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실패 경험? 자세히 말해봐. 3년 전 첫 번째 회사가 자금난으로 도산했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배달 일을 하며 빚을 갚고 밤에는 기술 개발에 매달려 드디어 성과를 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린사가 찻잔을 들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수수하지만 깔끔한 옷차림의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35쯤 되어 보이는 그는 얼굴에 풍파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린 대표님. 천모입니다. 긴장한 목소리였지만 악수하는 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40분 동안 그는 자신의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화려한 PPT도 과장된 포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데이터와 실험 결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을 설명할 때 그의 눈은 빛났습니다. 자신의 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광채였습니다. 천모 씨, 기술은 흥미롭군요. 린사가 노트를 덮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하죠. 만약 이번에도 투자를 못 받으면 어쩔 겁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속 막노동하고 빚 갚고 연구할 겁니다. 이 기술은 환경을 살리고 오염된 지역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3년 전의 실패가 제게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사람을 버티게 하는 건 투자금이나 명예가 아니라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초심이라는 걸요. 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내일 투자 의향서가 메일로 갈 겁니다. 500만 위안 엔젤 투자. 제 개인 자금으로 하죠. 그는 멍하니 서 있다가 순식간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믿어요. 린사가 일어나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이 사업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실패를 대하는 태도를 믿는 겁니다. 진정한 강자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그가 깊숙이 허리 숙여 인사하고 나갈 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비서 첸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사람 보는 눈이 점점 더 깊어지시네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야. 린사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이 바닥에 오래 있다 보니 누가 진심으로 일을 하려는지, 누가 그저 돈만 쫓는지 눈에 훤히 보이거든. 그때 린사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샤오칭. 응, 우리 딸. 린사의 목소리가 봄눈 녹듯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 기쁜 소식 있어. 수화기 너머 샤오칭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나 약혼했어. 린사의 가슴이 덜컥했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유엔에서 일한다는 그 리찬 말이니? 응, 리찬. 엄마도 3번 봤잖아. 오늘 정식으로 프로포즈 받았어. 샤오칭이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이번엔 내가 똑똑히 봤어. 그 사람 내 배경 다 알지만 한 번도 티내거나 이용하려 한 적 없어. 지난달에 내가 엄마 투자 실패해서 우리 집 망했다고 거짓말했거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잘 됐네. 이제 내가 너 먹여 살리면 되겠다 그러는 거 있지. 린사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눈가엔 물기가 맺혔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드디어 엄마가 가르쳐준 걸 써먹었구나. 어떻게 잊어? 샤오칭의 목소리도 메어왔습니다. 3년 전 그 눈 오는 밤 엄마가 낡은 속옷 입고 내 앞에 서 있던 모습. 평생 못 잊어. 그날 밤 엄마가 가르쳐줬잖아.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사람의 진심을 보는 법을. 그럼 됐다. 린사는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평생 수많은 투자를 했지만 가장 성공한 투자는 바로 너란다. 전화를 끊고 린사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그 밤 장하오의 경멸 어린 표정, 딸의 눈물. 그날 그녀는 위선적인 남자를 응징했을 뿐만 아니라 딸에게 인생 최고의 수업을 해주었습니다. 대표님, 오후에 시장님과 도시 개발 펀드 관련 오찬이 있습니다. 취소해. 린사가 불쑥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엔 옛 친구를 만나러 가야겠어. 옛 친구요? 그래, 3년 동안 못 본 친구. 린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차 준비해. 차오양구의 작은 카페로 갈 거야. 오후 3시 차오양구의 한눈에 띄지 않는 작은 카페. CBD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난 이곳은 소박했고 손님도 드문드문했습니다. 린사는 화려한 장신구 없이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만 걸치고 선글라스를 낀 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사시정각.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5쯤 되었을까. 물 빠진 청바지에 평범한 점퍼 차림. 얼굴에는 피로와 풍파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3년 전보다 훨씬 맑아 보였습니다. 장하오였습니다. 아니, 과거의 장하오라고 해야겠지요. 한때 콧대 높던 엘리트 명품 슈트를 입고 사람을 깔보던 그 남자는 이제 평범한 노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카페를 둘러보다 린사를 발견하고는 몸을 굳혔습니다. 린사가 선글라스를 벗고 평온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앉게. 장하오는 잠시 망설이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자신의 거친 손을 어색해하며 린사의 눈을 피했습니다. 대표님, 저를 부르신 게 대표님이십니까?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 린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3년 만이군.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장하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위니 테크놀로지는 망했고 투자자들은 다 떠났고 빚만 800만 위안 약 14억 원 남았죠. 지난 3년. 배달기사로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16시간씩 달려서 이제 300만 위안 갚았습니다. 계속해봐. 처음엔 대표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당신이 내 사업을 망쳤다고 내 인생을 짓밟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배달통을 메고 달릴 때마다 시간을 되돌려 그날 밤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고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남들에게 손가락질받고 무시당하는 밑바닥이 되어보니 알겠더군요. 장하오가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배달 갔을 때 빨리 꺼져 냄새나라고 소리치던 사람들, 5분 늦었다고 밥그릇을 던지던 사람들,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3년 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린사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낡은 속옷을 입은 대표님을 보던 제 눈빛이 얼마나 역겨웠을지, 대표님이 만든 만두가 더럽다며 치우라던 제 표정이 어땠을지. 장하오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대표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날 대표님은 저를 벌주신 게 아니라 저를 가르치신 거였습니다. 가르침이 필요하긴 했지. 린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장하오, 내가 왜 오늘 자네를 보자고 했는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지난 3년 난 자네를 계속 지켜봤네. 린사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네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폭우가 쏟아져도 배달을 멈추지 않는지, 직원들 월급은 빚을 내서라도 챙겨주는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지난달 배달 중에 차에 치인 노인을 구하고 병원비 3만 위안을 대신 내준 것도 알고 있지. 장하오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난 투자자야. 정보 수집은 기본이지. 린사가 옅게 웃었습니다. 무엇보다 난 오만방자했던 그 젊은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는지 보고 싶었어. 그래서 보셨습니까? 봤지. 린사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장하오 앞으로 밀었습니다.
자네 남은 빚 500만 위안 내가 갚아주지. 장하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표님, 그게 무슨. 좋아하긴 일러. 린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이건 자선이 아니야. 투자지. 자네라는 사람에 대한 투자. 다시 시작해봐. 단 조건이 3가지 있어. 말씀만 하십시오. 장하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첫째, 이 500만 위안은 자네 새 프로젝트에 대한 엔젤 투자금이야. 지분 30%는 내가 가져가. 3년 전 중단했던 그 AI 프로젝트, 이번엔 요행 바라지 말고 제대로 다시 시작해. 둘째, 회사 채용 인원의 10%는 반드시 자네처럼 바닥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할당해. 실직자, 빚쟁이, 전과자.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 내가 지금 자네에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해. 린사의 눈빛이 엄숙해졌습니다. 이 3년의 시간을 절대 잊지 마. 배달원으로서 무시당했던 기억, 빚쟁이로서 겪었던 수모를 뼈에 새겨. 자네가 다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그 누구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마. 장하오의 눈에서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한때 자존심으로 똘똘 뭉쳤던 남자가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나한테 감사할 거 없어. 린사가 일어나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스스로에게 감사해. 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땀 흘려 정직하게 빚을 갚아온 자네 자신에게 말이야. 그게 자네가 구제불능이 아니라는 증거였으니까. 그녀는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참 장하오. 3년 전 내가 왜 굳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자네를 망신 줬는지 아나? 장하오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약 내가 조용히 투자를 거절했다면 자네는 평생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을 거야. 그저 운이 없었다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며 더 비뚤어졌겠지. 린사의 눈빛이 따뜻하면서도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의 치욕은 자네가 다시 태어나는 출발점이었어. 고통만큼 좋은 스승은 없거든. 장하오, 부디 이 수업을 잊지 말길 바라네. 그녀는 문을 열고 봄날의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장하오는 카페에 홀로 앉아 린사가 떠난 자리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3년 전 눈 내리던 밤 린사가 부수어버린 것은 그의 사업이 아니라 그의 오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린사가 준 것은 500만 위안이라는 돈이 아니라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는 투자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위를 스치는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창밖에는 봄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2년 후 어느 가을 오후 진슈 캐피탈의 연례 행사가 다시 열렸습니다. 여전히 같은 호텔, 같은 화려한 연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대 위에는 특별한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리투그린 패스 인공지능 테크놀로지 CEO 장하오. 객석의 투자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5년 전에 린 대표한테 공개 망신당했던 그 사람 아니야? 쉿, 모르는 소리 마. 저 사람 요즘 업계 평판 1위야. 회사는 작아도 직원 복지가 최고라던데. 장하오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심플한 정장 차림의 그는 예전의 허세는 사라지고 묵직한 내공이 느껴졌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하오입니다. 그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프로젝트 소개에 앞서 제 부끄러운 과거를 먼저 고백하려 합니다. 5년 전 바로 이 무대에서 저는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린사 대표님께서 제 위선과 오만을 발가벗기셨죠.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심사석에 앉은 린사에게 쏠렸습니다. 린사는 여전히 우아한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날이 제 인생이 진짜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장하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지난 5년 저는 배달원으로 막노동꾼으로 살았습니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듯
사람의 존엄에도 높낮이가 없다는 것을요. 그가 PPT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회사 직원들의 사진이 떴습니다. 전직 배달원, 해고 노동자, 갓 출소한 청년들. 그들이 환하게 웃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회사 직원 80명 중 30명은 저처럼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포기했지만 저는 기회를 주었고 그들은 2배, 3배의 노력으로 회사에 보답했습니다. 장하오가 린사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린 대표님은 제게 인간의 존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년 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장하오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린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90도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5년 전 저를 깨우쳐 주셔서 2년 전 저를 믿어주셔서 그래서 제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린사가 일어나 그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장하오, 이제 정말 다 컸구나. 그녀는 청중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넘게 투자를 해왔습니다. 꽃길만 걷는 창업자도 봤고 가시밭길을 걷는 이도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처참하게 실패하고도 다시 일어서서 더 선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장하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진슈 캐피탈은 위투 테크놀로지에 1000만 위안의 B라운드 추가 투자를 결정합니다. 아울러 제 개인 사재 100만 위안을 출연해 세컨드 찬스 펀드를 만들겠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정직함을 잃지 않는 이들을 돕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 박수는 린사를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인간 승리를 보여준 장하오,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든 이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린사는 호텔 테라스에 서서 베이징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약혼자와 함께 온 딸 샤오칭이 린사의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왜 장하오에게 2번째 기회를 줬어? 옛날에 그렇게 나빴던 사람인데. 벌을 주는 목적은 사람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는 거니까. 린사가 딸을 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샤오칭, 엄마가 평생 한 투자는 돈을 불리는 게 아니었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였지. 누군가 실수를 했더라도 뼈저리게 뉘우치고 변했다면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그리고 말이야. 린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둠을 지나온 사람은 빛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지금 장하오가 하는 일을 봐.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있잖아. 그게 증거야. 샤오칭이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될래. 아니, 넌 엄마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어야지. 린사가 딸의 머릿결을 쓰다듬었습니다. 기억해라. 진정한 강함은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야.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고 남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돕는 거란다. 가을밤에 바람이 불어왔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멀리 거마오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습니다. 린사는 도시를 바라보며 깊은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5년 전 눈 내리는 밤 그녀는 딸을 구했습니다. 2년 전 봄날 그녀는 길 잃은 영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 씨앗이 자라 희망의 꽃을 피운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투자의 진정한 의미 아닐까요?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고 누군가의 가슴에 빛을 밝혀주는 것. 그것이 한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투자자로서 린사가 얻은 생애 최고의 수익이었습니다.